한 기사를 보니까 면접관의 58%가 ESG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4차 산업혁명, 디지털 혁명 등에 대해서 많이 물었다면 지금은 ESG에 대해서 기본 개념을 아는지, 우리 회사에 오면 ESG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가, 개인적으로는 어떤 ESG 활동을 하고 있는가 등을 묻는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성호 교수입니다. 요즘 취업 면접을 가게 되면 꼭 묻는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ESG란 무엇인가? ESG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리고 만약에 우리 회사에 ESG를 접목한다면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 ESG란 개념은 우리에게도 낯선 개념입니다. ESG 원년이라고 할 만큼 2021년은 ESG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해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ESG에 대한 이해나 지식은 아직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 여러분들이 ESG에 대한 질문을 받으시면 좀 난감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그 많은 자료 속에서 좀 개념이 바로 자리 잡지 않아 가지고 종종 오해를 하거나 또는 잘못된 답변을 내놓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간이 짧지만 ESG에 관한 차근차근한 내용을 담아서 취업에 성공하실 수 있도록 조금 도와보겠습니다. ESG란 무엇일까요? 먼저 ESG를 얘기하기 전에 이해관계자에 대한 이해, 이것이 먼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주변에 보시면 이해관계자들이 계세요. 나를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은 누구지? 가족도 있으실 거고요. 친구도 있으실 거고. 이렇게 나와 연관이 있고 내 삶에 영향을 끼치거나 또는 내가 그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을 이해관계자라고 합니다. 기업도 이해관계자들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자는 누구였을까요? 바로 주주입니다. 왜냐하면 주주들이, 그 투자자들이 회사에 운영할 수 있게 돈을 대주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1970년 밀턴 프리드만이란 시카고대 경제학자는 뉴욕타임즈에 이런 글을 싣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딴 거 아니다. 주주를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버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똑같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었지만 지금부터 50여 년 전에는 오직 주주를 위해서 돈을 잘 버는 것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50년이 지난 지금 최근에 이러한 사조가 바뀌었습니다. 기업에 주주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직원도 있고 고객도 있고 협력사도 있고 또 정부나 지역 사회도 있지 않은가? 우리 이해관계자들을 전부 다 골고루 신경을 쓰자. 이것이 바로 이해관계자 제1주의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실제로 구체화됐을까? 스파이스 모델이라고 있습니다. 대단한 모델이라서 꼭 외우셔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이해관계자들의 종류를 나열한 것입니다. S는 Society입니다. 지역사회, 정부, 굉장히 큰 이해관계자죠. 두 번째 P는 파트너입니다. 회사는 다 협력사가 있습니다. 거래처가 있고요. 세 번째가 I, 인베스터입니다. 기존에 오직 이해관계자로만 간주되었던 주주, 투자자입니다. 네 번째 C는 커스터머입니다. 고객이죠. 끝으로 E는 인플로이입니다. 직원입니다. 요즘은 이 이해관계자들에게 치우치지 않게 균형을 맞춰서 기업이, 회사가 잘 운영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맥락을 같이 해서 2019년에 미국에서 큰 이벤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가 ESG 하면 꼭 등장하는 예인데요. 미국엔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줄여서 BRT라고 있습니다. 우리로 치면은 굉장히 큰 경제단체, 글쎄 대한상공회의소 정도 될까요? 애플도 있고요. 아마존도 있고요. 오라클도 있고요. IBM도 있고요. 프록트앤 갬블도 있고요. 존슨앤존슨도 있습니다.
미국에 크다고 하는, 미국에서 정말 글로벌 기업이라고 하는 200대 기업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200대 주요 기업 CEO들이 한 가지 선언문에 서명을 합니다. 기업의 목적에 관한 성명입니다. 제가 50년 전에 기업의 목적은 뭐라고 설명드렸었죠? 투자자를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50년이 지난 지금 미국의 200대 기업의 CEO들은 기업의 목적은 딱 5가지 대상을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이다. 첫 번째, 고객을 위해서. 두 번째, 직원을 위해서. 세 번째, 공급자들을 위해서. 네 번째, 지역사회를 위해서. 그리고 5번째, 주주들을 위해서 돈을 벌고 그들의 이익을 돕고 그들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다. 스파이스 모델 그대로 기업의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ESG에 대해서 조금 들어가 보면 1987년에 유엔에서는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단어를 처음 제기합니다. 지속가능 발전이란 무엇인가? 현재 세대가 미래 세대를 해치지 않고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영어식 표현이라서 조금 복잡한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각 세대가 그 세대 안에서 환경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자원을 훼손하지 않고 그 세대에 필요한 것을 다 충족시켜서 발전하고 미래 세대는 그 세대에 맞게 잘 발전을 하는 것이죠. 그래야지 지속 가능하지 않을까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려면 그럼 기업들은 무엇을 해야 되나? 다시 한번 유엔이 전 세계 금융기관과 주요 기업 CEO들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전 세계 CEO들이 이렇게 답을 해왔습니다. 꼭 3가지 분야는 신경을 써야 됩니다. 첫 번째는 환경, environmental. 두 번째, 사회, social. 세 번째, governance, 지배구조. 이렇게 3가지 이슈는 꼭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라고 답이 왔습니다. 우리가 종종 ESG를 얘기할 때 environment라고 명사를 쓰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건 틀렸습니다. 원래 ESG라는 단어가 처음 나왔던 Who Cares Wins라는 2004년도 UN 리포트에 보면 environmental, 환경의, social, 사회의 and governance issues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그 각각의 형용사 뒤에 이슈가 생략된 것이죠. 원래 ESG는 기업에 있어서는 방어적인 이슈였습니다. 즉, 어떤 기업이 환경을 잘 하고 있느냐, 사회적인 문제를 잘 해결하고 있느냐, 지배구조나 의사결정이 투명하냐, 이렇게 방어적인 이슈였는데요. 그 요소가 이제는 적극적인 이슈로 바꿨습니다. 우리 회사는 환경적인 부분을 잘하고 있고 사회적인 부분을 잘하고 있고 지배구조나 의사결정을 투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밝히는 적극적인 이슈가 된 것이죠. 전 세계 기업들이 이렇게 ESG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발표를 하고 보고를 하다 보니까 너무 중구난방이 되지 않도록 전 세계에서 많은 프레임워크들이 태어납니다. 우리가 어떤 내용을 보고할 때 보고서의 형식이 있잖아요. 그걸 프레임워크라고 합니다. ESG 활동을 잘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전 세계 많은 기관들이 이런 틀에 넣어서 당신네 회사가 ESG를 잘 하고 있다고 보고를 하면 우리들이, 특히 누가? 투자자들이 이런 내용을 보기 좋겠다라고 해서 나온 것이 프레임워크입니다. 블랙락의 레리 핑크 회장처럼 앞으로 ESG를 잘 못하면 주주, 투자자들이 지원을 하지 않을 거야, 대출을 해주지 않을 거야 라고 거꾸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주나 투자자들이 거꾸로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업이 지속 가능해야지 우리가 그 기업에 계속 대출을 하고 지원을 하고 자금을 대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주주나 투자자가 거꾸로 강하게 ESG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또 ESG를 공부하다 보면요, 이니셔티브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니셔티브라는 단어는 우리나라에서 종종 주도권이라고 해석을 하는데요. 그 뜻보다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는 방안 또는 협의체, 가이드라인, 지침 등의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ESG를 정확히 보고하기 위한 틀, 프레임워크가 있는 반면에 또 그 ESG를 잘 실천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지침, 즉 이니셔티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ESG에 대해서 하나씩 들어가 보겠습니다. 환경은 무엇일까요? 가장 큰 환경은 역시 기후겠죠. 그래서 ESG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기후변화, 기후위기입니다. 지구가 점점 더워지고 있다. 이 더워지는 원인이 예전에는 하늘의 뜻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기후과학이 발달할수록 지구온난화의 원인은 바로 사람들에게 있다. 특히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바람에 지구가 온난화되고 더워지고 있다. 이런 심각한 발견에서 환경이 좀 더 주목받고 있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우리가 생활하면서 훼손하게 되는 소음, 악취 등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이 이를 보호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환경을 더 낫게 개선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환경을 현재 환경 그대로 잘 보존하는 방법이 있고요. 세 번째는 아예 환경 훼손을 하지 못하게 환경 훼손을 금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지구 환경은 잘 지켜져야 된다. 거기에 기업이 굉장히 중요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E입니다. S는 기업 평판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요소들입니다. 인권, 직장의 건강, 산업안전, 노동, 소비자 권리, 또 동물 복지 등이 전부 다 S 이슈입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어떤 기업이 문제가 되는 것, 그것은 종종 S 이슈입니다. 직원들의 건강을 돌보지 못해서 직원들이 단체로 아프게 됐다든지, 또는 직원의 인권이 무시되고 직장 갑질이 있었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S의 문제입니다. 우선 가장 큰 해결 방법은요, 차별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성별, 연령, 인종 등의 다양성을 공정하게 대하고 차별 없이 포용하는 것이 바로 DE&I입니다. 이것이 S를 해결하는 첫 지름길입니다. 다음은 지배구조 이슈입니다. 이 거버넌스가 해석을 하다 보니까 지배구조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G는 투명한 의사결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업은 점점 투명하게 의사결정을 하도록 요구받고 있습니다. 주주총회가 있고요. 그 다음 이사회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 기업을 운영할 이사들의 모임이 있고요. 세 번째가 감사가 있습니다. 정부로 치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와 똑같습니다. 지배구조의 투명성은 모든 의사결정이 공정하게 개방적으로 숨김없이 이루어질 때 가능합니다. 특히 지배구조에서 점차 가장 중요한 요소로 각광받는 것이 바로 리더십입니다. ESG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냐? 종종 많은 전문가들은 G가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배구조가 바로 서야지만, 의사결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져야지만 환경과 사회 문제를 기업이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SG에서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될 게 있습니다. 종종 착한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ESG는 착한 기업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스마트한 기업을 찾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도 좋은 일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역시 기업이 수익을 올리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면접관의 질문에서 여러분들이 늘 명심하셔야 될 게 ESG는 착한 기업, 선행을 하는 기업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회적 수익도 올리고 기업의 이익도 올리는 동시적인 경영 전략이라는 것을 꼭 강조하셔야 됩니다. 종종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CSR, 사회공헌 활동과 ESG는 무엇이 다른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우등생이 있습니다. 이 우등생에게 선생님이 숙제를 내줬습니다. 공부를 잘 못하는 동급생을 좀 지도해 주라고. 그런데 이 우등생이 동급생에게 그냥 자기 시간을 다 뺏기면서 가르쳐주면 이것은 CSR입니다. 즉 사회공헌 활동이죠. 그런데 이 우등생이 자기가 모르는 것도 배워갈 겸 또 다시 한번 기억할 겸 자기도 좋고 이 같이 공부하는 동급생도 좋은 게 CSV입니다. 공유가치 창출입니다. 그러면 ESG란 뭐냐? 바로 선생님이 내준 숙제입니다.
동급생을 잘 지도하라고 선생님이 내준 숙제입니다. ESG는 기업이 반드시 관리해야 될 분야고요. CSR이나 CSV는 그 ESG를 실천하는 방법에 관한 겁니다. ESG가 기업들에게 긴장감을 준 큰 이유는요. ESG의 활동 결과를 전 세계 한 600여 개 평가기관들이 등수를 매깁니다. AAA부터 CCC, 0점부터 50점, 100점까지 점수를 다 매깁니다. 참고로 ESG를 보다 보면 영어 단어들, 기관명들 많이 나오는데요. 제가 세 가지 딱 구분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프레임워크가 있습니다. SASB, TCFD, 전부 다 보고하는 틀입니다. 두 번째, 이니셔티브가 있습니다. 회사가 어떻게 ESG 활동을 실천해야 되는지 이니셔티브들이 있습니다. UNPRI 같은 것입니다. 세 번째, 평가기관들입니다. MSCI, DJSI 같은 평가기관들입니다. 이것들이 막 혼재돼서 ESG 책을 피면 너무 복잡하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프레임워크, 이니셔티브, 평가기관명 세 가지 중에 하나에 다 해당이 될 겁니다. 세답족백이라는 한자어가 있습니다. 남의 빨래를 내 발로 밟아서 해주다 보면 내 발 뒤꿈치도 깨끗해진다는 사자성어입니다. ESG는 세답족백과 같은 것입니다. 사회 문제, 환경 문제, 그리고 우리 회사의 지배구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 회사의 지속가능 발전도 담보되고 수익도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꼭 중요한 포인트 한 가지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ESG는 절대로 착한 기업, 옳은 일을 하는 기업만을 지향하는 것이 아닙니다. ESG는 기업이 수익을 올리는데 반드시 환경, 사회, 지배구조 이슈를 소홀히 하지 마라. 하지만 반드시 기업은 수익을 올려야 한다라는 대전제가 깔린 경영 전략입니다. ESG가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새로 환경을 돌보고 또 사회적인 문제를 돌보고 또 지배구조를 돌보려다 보면 비용이 듭니다. 공시하고 보고하도록 돼 있으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걱정도 됩니다. 그래서 ESG는 어떤 기업들은 종종 리스크로 보고도 있습니다. ESG는 그렇게 양면성이 있습니다. 사업 기회이기도 하지만 규제나 리스크이기도 하죠. 이렇게 복잡 다단한 면을 ESG에서 여러분들은 잘 파악하시고 면접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어느 기업에 면접을 보러 가신다면 그 기업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가능하면 반드시 그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꼭 한번 읽고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개인 생활에서도 ESG를 많이 실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달리면서 쓰레기를 줍는 것도 ESG고요. 일회용 컵 대신에 자신만의 머그컵을 들고 다니는 것도 다 ESG입니다. 여러분들 일상 속에는 전부 다 ESG가 숨어 있습니다. 면접 보러 가시기 전에 내가 어떤 ESG 활동을 하고 있을까 몇 가지 메모해 가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